자, 봅시다. (640번) 문항부터 보죠. 640번이요. 나 보시면 지금 각에 대한 범위를 줬어요. 자, 어디까지 보자는 거죠? x랑 y 둘 다요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 즉 45도보다는 작은 범위 속에서만 보재요. 지금 xy라고 불리는 것은 나 각이에요. 각.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파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각을 표현하는 180도는 맞지만, 그치? 우리가 파이를 생각하게 되면 몇 점 몇 사? 3.14 모모모인 무리수, 그치? 즉 180도라는 것을 실수화시키면 3.14 모모모시가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 2분의 파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파이를 그냥 3.14라고 생각한다면 1.57 요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나 4분의 파이를 생각하게 되면 괜찮아? 결국 0.7 모시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즉 90도를 나타내는 실수값은 1.57 모모모식이라는 거고, 그치? 45도를 나타내는 실수값은 0.7 모모모식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보자. 나요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된대? X sin Y 그리고 나서 더하기 Y sin X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나서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코사인 X 거기에 더하기 Y 코사인 Y. 얘네들의 대소 좀 비교해 달라는 거야. 단 X랑 Y는 다른 각입니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요. 그치? 그럼 대소 판단을 하래요. 그럼 나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A가 크냐 B가 크냐 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A에서 B를 뺀 이 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내가 판단해낼 수 있다면, 그치? A와 B에 대한 대소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A에서 B를 빼보자는 거야. 그런 말이야. 봐봐. 나 여기서 여기를 뺄 때 X가 공통인수야. 그래서 X로 묶으신 다음에 sin Y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딱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다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니까 Y로 싹 묶으신 다음에 괜찮습니까? 어떻게?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Y 딱 이러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생각하면 좋겠거든요. 자, 어떤 그래프요? 네모 박스 안에서 그래프를 생각합시다. 호로록 호로록 나요. 자, 볼게. 나 여기가 0이고 지금 여기가 1이고 좌표평면상에서 나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야. 그러면 딱 여기만 생각해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말이야. 사인이라는 그래프 자체는 호로록 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야. 나 지금 사인 X야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0부터 90도까지 나 호로록 이렇게 뭐하는 함수야? 감소하는 함수야. 그치? 이 구간 속에서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빨간색이 결국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인 X, 내가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지어보자. 괜찮아? 그러고 나면 내가 사인, 내가 코사인. 그럼 우리들의 교점이 딱 있어요. 어디까지? 4분의 파이요. 45도일 때 값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일치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때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 구간 속에서 각 XY가 0부터 45도 이 사이에서는, 그치? 딱 여기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니까 0부터 45도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니까 그때는 항상 어떤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죠? 코사인, 빨간색의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항상 0부터 45도까지는 코사인의 값이 크다는 거야. 누구보다? 사인의 값보다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냥 얘를 코사인 T 그리고 얘를 사인 T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럼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마무리 최종 결론을 짓고 싶어. 자, 무슨 소리냐면 XY는 결국 양수예요.
0보단 크고 0.7 뭐뭐뭐시보단 작은 수니까. 그럼 난 양수거든. 괜찮아? 거기에 곱한다는 거야. 뭐를 아니 항상 사인 y 코사인 x 그게 뭔 상관이야. y랑 x는 0부터 45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그치? 근데 0부터 45도 사이에서는 항상 코사인이 사인보다 크거든요, 그치? 그럼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대, 그치?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 값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음수라는 사실은 확실해,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y의 값은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치? 그런데 0부터 45도까지 xy라는 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항상 코사인이 크거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인에서 다시 코사인을 빼달래요, 그치? 그럼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예요? 음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에서 b를 뺐대요. 음수 더하기 음수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a-b라고 불리는 게 음수 더하기 음수.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는 b보다 뭐하다? 작다. 이게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결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넘어가 봅시다. 자, 654번이요. 654번. 자, 나는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만족해야 된대. fx 플러스 4가 fx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좀 찾아주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요. 절대 이 식을 보고 선생님 y는 fx라고 불리는 함수의 주기가 4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개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것이 뭐의 사항이라는 거지? 유의 사항이라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를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말이야 gx라는 함수를 sin x라고 해봐. 그럼 나 sin x의 주기는 2파이거든. sin x의 주기는 뭐라고? 2파이거든. 그럼 난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어떻게? gx 플러스 2파이는 gx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있니? 어떻게? g x 플러스 4파이는 gx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g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괜찮습니까? 평행이동 시켜도 어차피 일치하는 거거든. 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g x 플러스 100파이가 gx랑 같아요 이렇게 주장해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보고 fx의 주기가 4이다 라는 건 오개념이라고.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함수에서의 주기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 지금 이제 개념을 말하고 있어. 함수에서의 주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다음과 같아. f x 플러스 p는 fx라는 식을 만족하긴 만족하는데 괜찮습니까? 이 플러스 p가 이 식을 만족하는 괜찮습니까? 최소의 양에 모였을 때 실수였을 때 즉 gx 플러스 100파이는 gx랑 같다라고 해도 되고 4파이라고 해도 되고 2파이라고 해도 돼. 괜찮습니까? 다 참인 거거든. 그치? 그런 값 중에서 100파이, 4파이, 2파이 또는 6파이 이렇게 만족해도 되는데 그런 값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그 값 중에서 최소의 무슨 실수? 양의 실수. 괜찮습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실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fx의 주기라고 부른다는 거지. 얘가 p가 되기 위해선 fx의 주기가 p가 되기 위해선 이 식을 만족하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양의 실수이면서 최소값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젠 654번 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1번이요. 어떤 그래프인 거죠? y는 sin 2분의 파이 x예요.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기 2파이를요
나누는 거죠. x의 개수 모두 2분의 파이로요. 단 항상 뭐를 씌워야 되는 거죠?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건데 2분의 파이라고 불리는 건 아까 봤듯이 1.57 뭐뭐뭐식의 상수예요. 그치? 무리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일 필요는 사실 없지.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항상 뭐를 붙여야 된다고? 절대값을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예요. 그치? 아, 이 함수의 주기는 4구나. 그럼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은 참입니다. 이런 거지. 넌 되는구나. 근데 2번 함수를 보자는 거죠. 2번 함수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온 거죠? y는 사인 2분의 3파이 x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치? 그럼 너의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야. 걔를 이 개수 뭐로 나누는 거지? 2분의 3파이로 싹 나누는 거야. 절대값을 원래 씌워야 되지만 생략할게. 어차피 2분의 3파이는 양수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는 보는 거지. 얘를 계산하세요. 파이 무리수니까 어차피 꺼지시고요. 얘가 뭐가 나오는 거지? 3분의 4가 나와요. 괜찮아? 즉 이 함수의 주기는 3분의 4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난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얘들아 여기서 보게 되면 100파이도 만족하고 4파이도 어차피 만족하는 거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3분의 4가 너의 함수의 주기인 건 맞는데 거기에 곱하기 네모 배를 해서 이 네모라고 불린 건 정수가 되겠지? 이 네모 배를 해서 4가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됐습니까? 4가 되기만 한다면 원래 이 함수의 주기는 sin x의 주기는 2파이거든? 근데 거기에 여기다 4파이라고 해도 되고 100파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즉 2파이에다가 곱하기 어떤 네모 박스의 정수를 해서 곱하기 2하면 4파이가 되고요. 곱하기 50하면 100파이가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gx가 sin x라면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요 네모를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결국 그때는 참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3분의 4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4가 됩니까? 라고 볼 때 3이요. 나 3 정수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다고? 너를 참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보시면 지금 y는 코사인 2분의 5파이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럼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얘를 뭐로? x의 개수인 2분의 5파이로 나눠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함수에 뭐가 나올 테니까? 주기가 나올 테니까요. 너의 함수의 주기는 5분의 4가 나왔구나 이런 거지. 그럼 난 생각하는 거지. 곱하기 거기에 네모 박스 해서 4를 만족하는 이 네모의 값 정수만 존재한다면 그때는 참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몇 배? 5배 하면 4가 되는 거 맞죠? 나 정수값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절대 오개념 가지면 안 돼요. 보시면 4번 문항 볼게요. 4번 문항은 y는 코사인 몇 분의? 3분의 8파이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죠. 괜찮습니까? 얘는 x의 개수인 뭐? 3분의 8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자, 계산합시다. 계산하게 되면 8분의 6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10분의 면?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다시 네모 박스를 하여 4를 만족시키는 네모의 값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놓고 정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3분의 16이 바로 네모의 정체거든요. 괜찮습니까? 4분의 3에다 3분의 16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4요. 하지만 나는 정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는 땡이다. 이런 거겠죠. 자, 마지막 함수 5번 함수를 봅시다. 5번은 어떤 함수인 거죠? y는 탄젠트 2파이 x예요. 그럼 가자는 거지.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예요. 괜찮습니까? 걔를 뭘로 나눈다는 거지? x의 개수 2파이로 나눈다는 거예요. 2분의 1이구나. 너의 주기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구나. 거기에 곱하기 네모 박스에서 4를 만족하는 그런 정수 네모의 값이 있니? 나 8이라고 해. 나 정수 맞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5번은 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넘어가 볼게요.
664번 문항을 볼게요. 주기가 같은 두 삼각함수 fx, gx가 있대요. 볼게.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들 주기가 같대요. 그렇구나. 그래놓고 우리들의 관계를 주셨어요. 어떤 관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한테?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a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b라는 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단. 자, 딱 주기로 a의 값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요. 그리고 b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b의 정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A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묻으신다면 나 A의 기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A의 기능은요, 선생님, X축 기준 뭐 A배 확대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상수 A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A가 만약에 3분의 1이면 3분의 1배 확대라는 말을 쓰나요? 네, 3분의 1배 확대라는 건 결국 축소의 의미겠죠. 뭐 줄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A가 1보다 클 때는 사실 확대의 의미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축소의 의미겠지만 그냥 A배 확대라고 생각하시고 A가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때는 3분의 1배 결국 축소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래놓고 나는요, A배 확대시키고 그런 fx에 대한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것이 gx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복잡한 그림.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항이냐면 봐봐. 지금 A가 양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돼? 대칭 이동하지 않은 x축으로 뭔가에 접는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그냥 원래 그림 그대로를 파악하시면 돼. 자, 그러면 막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 얘들아. F라고 불리는 녀석에만 좀 신경 써서 선생님이 그려볼게. 지금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F를 갖다 그릴게. 이 하얀색이 Y는 fx야. 그러면 내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너의 fx의 최대값이 확실하게 나는 6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보여. 그치? 그럼 이러면 되잖아. 어떻게?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에 최대값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6인 이 상태야. 그치? 그러면서 그래프가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그래프? 자, 보라색 그래프 gx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딱 여기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 여기 반땡인 이 지점. 자, 봐봐. 다시 좀 표시 좀 할 건 할까? 여기에서 빨간색. 자, 봐봐. 나 지금 여기 4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치?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 여기에 값이 뭐라는 게 보이냐면 지금 12라는 게 보여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알아요. 어떤 걸 아는 거냐면 4화부터 12까지 반죽이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4부터 12까지가 반죽이에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인으로 생각한다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맞아? 반죽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얘 반죽이, 얘의 길이 자체가 4부터 12까지 8이니까 fx의 주기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아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보라색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난 어차피 주목하는 일부를 여러분한테 그려다 드릴게요. 자, 볼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 호로록 시작한대. 누가?
쫙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식으로 끊기는데 여기까지 잠시만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오케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잘 봐봐. 여기 보라색 부분만 봐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여기가 5야 5. 그리고 나서 다시 호로록 여기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9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결국 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3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거든요. 호로록 나 이쪽으로 좀 여기 정도까지를 여러분한테 그려드리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2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9일 때 호로록 여기 최대값이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별거 없어.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그 복잡한 그래프 속에서 gx의 다른 구간을 관찰해도 되지만 최대값이 뭡니까? 라고 보시다면 최대값이 2라는 사실은 확실해. 최대값이 몇이라는 사실? 2라는 사실은 확실해. 그리고 나서 최소값이 몇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지 -2라는 사실이 확실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개인 취향이야. 뭐가 개인 취향이냐면 나는 gx의 반주기를 볼 건데 반주기라고 불리는 건 여기 1부터 9까지를 생각해도 돼. 최소를 갖는 지점부터 최대를 갖는 극각까지 1부터 9까지. 그래서 반주기가 8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여기 x축과의 교점이 5거든. 여기 x축과의 교점이 13이거든. 13에서 5를 빼는 거. 그치? 그게 반주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기가 8이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하여튼 주기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는 거지? 16이 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문제에서 주기가 같다라고 했었던 거. 그치? 그것을 파악한 것뿐이야. 여기까지 내 말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A의 값은 끝난 거야. A의 값은. 자 봐봐. 보라색 그래프가 결국 어떤 그래프냐면 GX라는 그래프거든. 보라색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GX라는 그래프거든. 그럼 봐봐. 나는 fx라는 그래프의 최대값은 6, 최소값은 -6. gx라고 불리는 건 최대값은 2, -2, 최소값은. 그럼 몇 분의 몇 배 된 거야? 호로록 이렇게 갈 때 3분의 1배가 된 거잖아. 괜찮아? 호로록 이렇게 갈 때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라고? 지금 3분의 1배가 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해갖고 3분의 1배 확대시켰다는 건 축소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a의 값은 몇 분의 몇이 됐다고? 3분의 1이 된 거죠.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이젠 b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은 주기 fx의 주기도 16, gx의 주기가 16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잘 봐. 주기성은 지금 뭐인 거지? 16인 거예요. 그러니까 16만큼 계속 더해가면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어떻게? 얘들아 여기 원점 0에서부터 출발했었던 건데 gx는 여기 똑같은 모양새 이렇게 가는 모양새 이렇게 가는 모양새 뭐부터 시작해? 5부터 출발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5부터 출발하는 거 맞지? 나는 0부터 이렇게 출발해. 근데 너는 5부터 이렇게 출발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b의 값이라고 불리는 건 뭔지는 모르겠으나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그런 상수값인데 그치?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상수값인데 b라고 불리는 건 5만큼 갔다가 다시 몇만큼 갔다가 5만큼 갔다가 주기만큼 더해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주기만큼 16n이라고 불리는 건 n이라고 불리는 건 무슨 세상이지? 지금 정수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주기만큼 더해간다는 거지. 또는 주기만큼 빼간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는 얘를 만족하는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b의 강력한 조건이 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8부터 8까지 요 사이에 b가 있어야 된대. 그럼 생각해 보는 거지. 만약에 n이 -1이었다면 그때 b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11이 돼요. 이 범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지? n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는 어차피 더해간다는 거니까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b의 값이 뭐가 되는 거죠? 21이 돼요. 범위를 벗어나요. 안 된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 속에 싹 들어가기 위해서는 n의 값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b의 값은 5겠지. 그래서 b의 값은 뭐가 되더라? 5가 되더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합 자체는 뭐가 된다? 3분의 1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668번) 문항 봅시다. 668번. 두 함수가 있어요. 나 y는 절대값 sin x예요. sin x에 대한 그래프를 무슨 축으로? x축으로 뭐 했다는 거죠?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렸다는 거죠. 괜찮아? 이해해요?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렸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호로로록 이렇게 네모 박스를 갖다 그려볼게요. 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 호로록 요런 축, 나를 그냥 y축이라고 말할 거고요, 나를 x축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서 쏙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원래는 이쪽이 더 넓다랗게 그려야 돼요. 원래 더 넓게 그려야 해. 자, 이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원래 이게 더 넓게 그려야 돼. 왜? 2분의 파이라고 부르는 건 1.57이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줄 걸 그랬나? 자, 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나의 그래프예요. 이 빨간색 이름이 뭐라고?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절대값 sin x의 그래프라는 거지. 즉 내가 마이너스 파이, 내가 0, 내가 파이, 내가 2파이, 내가 3파이, 내가 4파이, 내가 5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즉 나의 주기성은 몇이라는 거예요? 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는요, 얘랑 누구? y는 n분의 파이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n분의 파이 1 곱하기 x라고 불리는 이 직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나 직선이에요. 너 도대체 어떤 직선이니? 나 원점 지나.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모인 n 곱하기 파이분의 2라고 불리는 이런 직선이라고 해. 이게 나의 정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뭐 좀 구해달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시작해보자는 거지. 나는 f2의 값을 구할 거고, f5의 값을 3의 값을 구할 거고, f4의 값을 구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시작. f2요. 일단 fn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이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니까 내가 n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바로 n 값이지. n 대신 2를 대입하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지? y는 뭐분의 뭐? 2파이분의 1x라는 그래프가 돼.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야. 어차피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가 1이야. 그치?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니까. 그럼 나는 네가 도대체 몇 콤마 몇을 지나니? 이게 관심 있다고. 나는 2파이 1을 지남 이렇게 되는 거지. 2파이 콤마 1을 지나요. 그치? 그럼 2파이 콤마 1 여기다 점을 찍어주세요. 내가 2파이 콤마 1이야. 그치?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작도하시면 돼. 호로로록 이렇게, 호로로록 이렇게. 괜찮아?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주의사항, 얘들아 나도 교점이야. 나 빼먹으면 안 돼. 나 원점도 교점인 거야. 나도 원점 지나는 직선, 나도 원점을 지나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교점 세주시면 되잖아. 어떻게? 나도 교점이야. 꼭 세야 해. 1개, 2개, 3개, 몇 개? 4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의 값은 4구나. 이렇게. 그럼 또 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요 이번엔
어떻게? n 대신 3을 대입해 볼게요. 3. n 대신 3을 대입한다면 나는 어떤 직선이 되는 거죠? 나는 y는 3파이분의 1x라는 직선이 돼 이런 거야. 그쵸? 아 그러면 너는 몇 콤마 몇을 지나니? 나 원점 지나는 건 확실하고 나는 3파이 콤마 1을 지남인데 이런 거지. x 대신 3파이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올 테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너라는 직선은 여기를 지나겠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원점이랑 뭐 해줘야 되는 거지? 싸라라라라라락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그리셔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교점 세는 거야. 얘도 세야 된다니까. 얘도 교점이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교점이 생기는구나. 아 그래서 F3의 값은 6이에요. 괜찮습니까? 맨 마지막 한 번 더. 그 규칙을 찾아가는 거지 뭐. n 대신 4를 대입한다면 너의 직선의 이름은 어떻게 변하니? 나 이렇게 변해. 어떻게? 4파이분의 1x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괜찮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몇 콤마 몇을 지나? 4파이 콤마 1을 지남이겠네 이런 거지. 너 이 점을 지나네. 그치?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네. 그럼 어떻게? 싸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이어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교점은 세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다시 하나, 둘, 여기 셋. 괜찮습니까? 둘, 셋. 맞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개의 교점이 생기겠네. 그러니까 하나의 네모 박스당 2개씩 교점이 생겨가는 구조네요. 괜찮습니까? 규칙은 본 거 맞죠? n이 플러스 1씩 증가함에 따라서 나는 플러스 몇씩 증가해요? 2씩 증가하겠네요. 그치?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섰다라는 거지. 답 자체는 우리 3개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8이요. 그래서 몇이 된다? 18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0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계시대요. 그렇구나. 원을 그립시다.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아무 사각형이나 한번 여러분들과 그려봅시다 이런 거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놓고 요 각을 알파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요 각을 베타라고 하였어요. 왜 하필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주었을까? 원에 뭐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아 너는 항상 성질이 어떻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몇 도? 180도구나. 됐습니까? 요게 내가 이용해야 되는 강력한 정보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알파와 베타 마주보는 대각이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각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건 180도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나타내자고요? 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자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자는 거야. 어떻게? 코사인 알파의 값이 3분의 1에 얘들아 일로 와줘.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믿고 들어가는 거지. 나 알파가 예각이야. 나 지금 여기 베타가 무슨 각이지? 둔각이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풀 때 해야 되는 일 어떻게?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를 줬어. 코사인 알파가 몇 분의 몇? 3분의 2라고 줬어. 그럼 어차피 비율이야. 코사인은 탄젠트든 사인은 비율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통해서 탄젠트 알파, 사인 알파의 값도 구해낼 것이고 그리고 나서 탄젠트 알파의 값도 구해낼 거야. 나는 어떻게 보는 거지? 3분의 1을 보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직각삼각형. 부호 신경 쓰는 세상이 아니지. 나 여기 알파라고 이렇게 세팅하겠지.
그리고 비율을 알려줬으니까 3분의 2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 나 여기 3이라고 세팅하고 여기 2라고 세팅하겠지. 그런 다음에 아름다운 우리들의 형님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통해서 나 요 길이를 구해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루트 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비율 다 구했네. 어떻게? 사인 알파라고 불리는 건 3분의 루트 5가 되고 탄젠트 알파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단! 알파는 무슨 각? 예각이기 때문에 괜찮아? 1사분면에서의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보는 다 플러스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얼싸안고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젠 구하라고 합니다. 뭐를요? 여러분들 구하래요. 탄젠트 제곱 알파요. 일단 탄젠트 제곱 알파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탄젠트 알파를 제곱해 달라는 거죠. 이 기호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루트 5예요. 얘를 제곱하면 몇 분의 몇이 된다고요? 4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사인 제곱 베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사인 제곱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사인 베타의 값을 전체 제곱해달라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어떻게 해요? 사인 베타라고 불리는 이 값은 나 여기 주목해 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타를 어떻게 표현하자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자고요. 내가 결국 베타라는 각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여야 되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그 생각 어떤 생각? 바이 선생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는 사인 섹타랑 똑같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섹타랑 똑같습니다. 요건 이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훈련이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그것은 결국 사인 알파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렇구나. 사인 베타의 값은 결국 사인 알파구나. 그렇지? 그래서 너의 값은 도대체 무엇이니? 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구하셨잖아요. 뭐라고? 3분의 루트 5라고 여러분들이 구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를 제곱하래요. 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9분의 5가 되는 세상이요. 이 문제 속에서는 이제는 우리들을 더해달래요. 더하세요. 통분해서 더합시다. 36분의 나요 9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45요. 거기에 더하기 분모 분자에 4를 곱하시게 되면 나 20이요. 그래서 결과는 36분의 65가 됩니다. 요게 답이죠. 선호소인 자연수의 값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들 더해달래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111이 됩니다. 요렇게 101이 됩니다. 111이 아니라 101이 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692번 문항 봅니다. (692번) 시작. 나요 y는 코사인 제곱 x 거기에 더하기 2k 곱하기 사인 x 거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k 는 x는 알파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와 k의 값의 범위 값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x에 제한을 두셨어요. 어떻게? x라고 불리는 이 각은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각인데 2파이 360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코사인과 사인 족보가 다르구나. 족보가 다르구나 너. 그래서 첫 번째 족보 통일부터 합시다 이런 거야. 족보 통일을 선생님 어떻게 하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의 값은 1이니까 야야야야야 너 족보가 다르니까 우리 족보부터 통일하고 가자 이런 거야. 좋아. 족보를 통일합시다. y는 코사인 제곱 x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1 마이너 사인 제곱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내가 결국 코사인 제곱 x예요. 그리고 더하기 2배의 k 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k 딱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 족보가 통일되었네요. 이런 거죠.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y라고 불리는 나는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요. 사인 x의 제곱을 말해요. 거기에 더하기 2k 곱하기 사인 x요. 그래놓고 나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소거가 되면서 4k 라고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스텝이요. 내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스텝은 사인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얘를 t로 치환해 봅시다 이런 거야. t로 치환. 그러면 항상 치환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지?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해. 그럼 보자는 거지. 나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는 호로록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까지인데 문제에서 분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목해 달라고요? 0보다는 크거 나왔고 2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호로로로로로로 가서 빵꾸뜨는 여기에 주목해 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t의 범위 갖다 쓰셔야죠. 치환한 대상의 함수값의 범위니까 이 사인에서의 함수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이 부분에서의 최대값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치환을 했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변하는 함수죠?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함수는 결국 y는 마이너스에 t제곱 플러스 2kt요. 거기에 플러스 4k가 됐네요. 그치? t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떴다고요? 2차 함수가 떴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봐봐. 나요 t에 관한 2차 함수 써서 위로 볼록해요. 그치? t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위로 볼록해.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t는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2분의 b요. 그치? 그래서 2분의 2k요. 그래서 k가 되는구나. 아, 대칭축이 k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셨어요? 나요. t는 k, 대칭축이 미지수가 떴어요. 대칭축이 뭐가 떴다고? 미지수가 떴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 위치를 모르겠어요. 제 뭐를 모르겠다고? 위치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케이스 분류해야 되죠. 자, 여기를 이렇게 갖다 쓸게. 좀 작게 갖다 쓰자. 얘는 x는 알파에서 뭐 갖는다고 했어? 최대값이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 일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의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야? 대칭축은 미지수. 대칭축은 지금 미지수. 미지수가 떴기 때문에 내가 살펴봐야 되는 이 구간의 위치를 모르겠어 이거야. 구간의 위치를 모르겠어. 몰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케이스 분류해야지. 어떻게? 그림 세 가지 그릴 거라는 거야. 싹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리면서 대칭축 t에 관한 이차 함수예요. 얼고 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습니까? 쏘리 위로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싹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나 t는 k요. t에 관한 이차 함수 대칭축. 나도 t는 k요. 나 t는 뭐예요? k요. 이렇게 싹 세팅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구간이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이 구간이 마이너스 1, 1 요렇게 대칭축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왼쪽 편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이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주목하라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미지수, 그리고 내가 주목하는 구간 그 위치를 모르겠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 대칭축의 왼쪽, 대칭축을 포함, 대칭축의 오른쪽.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핵심이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나는 지금 요 구간 속에서만 보는 거지. 등호 포함해서 요 구간 속에서만 보는 거지. 지금 나는 요 구간 속에서만 보는 거지. 괜찮아?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경우를 갖다 쓰자. 나 이 구간이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한 건 1보다 K가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1보다는 K가 클 때요. 이 경우는 K라고 불리는 것이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 거지. 이 경우는 언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 거라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럼 시작합시다. 이 그림 속에서의 최대값은 누굽니까? t가 모일 때 1일 때예요. t가 모일 때 1일 때 최대값 갖는 거죠. 요 기요. 그치? 그래서 t가 1일 때 최대구나. 그래서 이 t에 관한 이차 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세요. 계산하는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t 대신 1을 집어넣는 거야. 2k 플러스 4k가 되거든요. 내가 t가 1일 때 최대예요. 나예요. 근데 나의 값이 문제에서 무엇이라고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계산하세요. 난 k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게 되면 결국 6k의 값은요. 호로록 이항되시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k의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맨 마지막 검산. 정말 이 범위가 맞니?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 범위는 k가 1보다 클 때였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이 그림이 아니었네. 너 탈락. 너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젠 마이너스 1과 1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이 보라색 구간 속에서의 최대값은 언제? t가 k일 때 최대를 가져요. t가 k일 때 뭐를 갖는다고? 최대를 갖는다고요. 그러면 t 대신 k의 값을 대입하세요. 괜찮습니까? t 대신 k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k제곱이요. 그리고 플러스 2k의 제곱이요. 플러스 4k요. 괜찮습니까? 이 값이 최대값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k의 값을 조사하는 거죠. 괜찮아요?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k가 난 2차식이 되네요. 나를 이항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다. 이항할 필요가 없네요. 얘를 이렇게 이항해 주세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k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 돼요. 나를 이항한 거야. 어머나, 그러고 봤더니 k가 난 2차식이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이죠. 어떻게? k 플러스 2의 제곱은 는 0이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지는 k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너 정말 이 범위 속이 맞니? 묻고 싶은 거예요. 그치? 아니요. 이 그림은 k가 마이너스 2가 1 사이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탈락 안 되는구나. 답은 너에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보라색 여기서는 t가 뭐일 때 최대값 갖는 거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가져요. 괜찮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괜찮아? 거기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4k. 내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거지.
자, k의 값을 조사하시면 이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너 정말 이 범위 맞니?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니? 맞아. 오케이. 자, 잘 찾았다는 거예요. 괜찮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의 핵심 케이스 분류가 여러분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답 맞추러 갑시다. x는 알파에서요. 나는 t의 값을 구한 게 아니에요. x를 규명해 줘야 돼요. 맨 마지막. x는 알파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얘를 구해줘야 해. 그럼 일단 k의 값은 구한 거야. k의 값은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 내가 어디서 갖는 거라고? t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져. 너는 복잡한 걸 편히 보고자 치환했던 거야. 괜찮습니까? 넌 누구를 치환했던 거지? 사인 x를 치환했던 거야. 괜찮아? 그쵸? 그러니까 t의 값은 사인 x였어. 즉 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갖는다고. 그런 x의 값을 규명해야 돼. 그치? 그럼 사인 x가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순간은 x가 몇 분의 파일 때? 2분의 3파일 때. 괜찮습니까?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때 x의 값 나야 2분의 3파이. x가 2분의 3파일 때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돼.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갖다 쓰면 되네. 여기서의 알파의 값은 결국 2분의 3파이가 되고 x가 2분의 3파일 때 사인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때 k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자면 k의 값은 나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 다 잘 구해주셨어요. 여러분한테는 결국 알파 베타의 값을 그냥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이 자체가 답입니다.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698번 문항 봅니다. 자, 시작. 698번 문항을 보시면 이래요. 나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을 때 딱 이 구간 속에서만 주목해 달래요. 그러면서 코사인 가로치고 파이에 사인 x는 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의 차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눈에도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나는 결국 합성함수예요. 괜찮습니까? 뭐라는 합성함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나요 누구요? fx를 코사인 x라고 하고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파이 곱하기 사인 x라고 한다면 지금 나한테 묻는 이 녀석은 f 합성 gx가 얘가 0이 되는 그치? 합성함수니까 이 x 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뭐를 두 근의 차를 묻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합성함수 문제는 동그라미 몇 개? 3개를 그리고 가시는 거니까 3개를 갖고 가는 거지. 누구부터 가는 함수지? gx부터 가는 함수지. 나 gx. 그 다음에 누구 가는 함수지? fx 가는 함수지. 괜찮아? 그러면 잘 봐. 나요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gx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예요. 괜찮습니까? gx라는 그래프 너의 이름이 파이 곱하기 사인 x예요. 그러니까 파이의 기능 아까 말했잖아요. x축 기준 파이배 확대요. 그치? 파이는 3.1355모식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네요. 샥. 괜찮아? 나 x축 기준 파이배 확대니까 최대값이 파이가 되고요. 최소값이 뭐가 되는 구조죠?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구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문제에서는 나한테 0부터 파이까지 주목해 달라 그랬어. x의 값이 0부터 파이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고 여기가 지금 2파이라는 거예요. 그치?
나한테 주목하라는 이 구간은요. 호로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여기 빵꾸요. 괜찮아? 이 주황색에만 주목해달라. 0부터 파이까지. 그럼 이 주황색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0이고요. 0보다는 크거 나갔고 최대값은 나 파이라는 거지. 그래서 파이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fx요. fx라고 불리는 건 코사인 x예요. 그치? 나는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야? 0부터 파이까지. 딱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괜찮아? 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호로로록 딱 여기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여기 2분의 파이. 괜찮아?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얘가 최종 중착력 빵이 돼야 된대. 빵이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빵이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럼 빵이 되는 값은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지? 빵이 되는 값은 뭐라고? 2분의 파이지. 그치? 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 0부터 파이까지 빵이 되는 값은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였다고. 그치? 난 x의 값을 찾고 싶은 거야. x의 값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그럼 2분의 파이일 때 빵이니까 2분의 파이를 갖다 그려. 이렇게. 나 2분의 파이를 갖다 그려. y는 2분의 파이를 갖다 그려. 그런 x의 값을 이제 찾을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찾는 건 쉬워. 뭐냐면 잘 들어. 이런 x의 값 두 개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찾고 싶은 건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 누가? 이 그래프 파이 곱하기 사인 x라고 불리는 이 녀석. 내가 gx인데 내가 몇 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다고? 2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고 싶다고. 맞아? 그 말은 사인 x가 양변 파이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 되는 그 순간을 찾고 싶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여기가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여기는 몇 분의 파이? 6분의 5파이였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말해준 거거든. 자, 다시. 얘는 합성함수야. 합성함수가 동그라미 3개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보재. 그럼 그림을 그렸어. 내가 파이 사인 x라는 그림을 그렸어. 그럼 그 사이에 0부터 파이까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파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이 돼야 해. 합성함수의 저 방정식이 0이 돼야 해. 그러면 코사인 x를 그려. 0이 되는 건 2분의 파이거든. 그치? 그럼 2분의 파이를 만드는 그런 x의 값을 역추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라인을 그린 거야. 그런 이제 나는 누구의 값을 찾고 싶다고? x의 값을 찾고 싶다고. 근데 여기서 네가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한 거지. 이 함수, 보라색 함수, 파이 곱하기 사인 x라는 이 보라색 함수, 어떤 함수? g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양변 파이분의 1을 곱하세요. 그럼 사인 x는 결국 2분의 1을 만족하는 그런 x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안목? 0부터 2분의 2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 길이 같거든. 그러니까 딱 중간이거든. 중간에 갖는 건 30도와 150도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것을 좀 이해하기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x는 6분의 파이일 때, x는 몇 분의 파이일 때? 6분의 5파이일 때. 괜찮습니까? 그때 빵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근의 차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게 답이 되네요. 그래서 6분의 4파이요. 그래서 나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가 답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